자,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략도 조금씩 좀 밀리는 모양새잖아요. 네. 유럽연합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물리기로 했던 관세 또다시 유예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저도 좀 자료를 봐가면서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상호 관세를 그 50개 넘는 나라에다가 그 부과를 했던 게 4월 2일, 그 미국 표현으로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었는데요. 네. 그때 유럽에 대해서 20%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7월 초까지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에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지난 23일 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50%로 관세율을 올리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또 이틀 만에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네.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월 9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 네. 미국한테 유리한 겁니까? 유럽연합한테 유리한 겁니까? 일방한테 유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트럼프도 협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이 EU는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네. 상대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유럽연합이라는 게 원래 경제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쓴 표현이 아주 그냥 감정적인 어떤 비난 언사만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럽이라는 시장도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굉장히 크고 또 미국과 상호 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양쪽이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일방적으로 어떤 작은 나라를 괴롭히듯이 유럽을 밀어붙여서 협상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라서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해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유예해 준 다음에 EU의 그 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통상은 위협이 아니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미국이 좀 그동안 너무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의사를 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미국과 유럽연합만의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쌍방의 관세 협정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또 큰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순탄하게 안 풀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충격적인 카드를 꺼낼지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걱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에 막 세상을 시끄럽게는 했습니다만 관세를 일단 유예만 했지 어떤 성과라고 내보일 만한 무역 협정을 성사시킨 건 영국과의 사이에서밖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영국은 워낙 미국과 뭐 말도 같고 이제 여러 가지가 비슷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그다지 그렇게 갈등 요소는 없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성과를 끌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아주 좋은 딜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굿 딜은 아니어도 썸 딜 어느 정도의 거래 성과만 쥐어주면 네. 협상을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걱정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올 걸로 예상이 되나요? 우리 정부 당국자가 그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2차 그 관세 협상 실무 협의에서 오간 얘기들을 어제 이제 좀 언론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토픽들을 이제 미국이 꺼냈는데 주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어차피 관세를 거의 물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율을 가지고 우리하고 드자비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런 이슈들입니다.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뭐 디지털 교역의 문제, 원산지 이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 미국의 다양한 부처의 실무자들이 뭐 수십 명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요구하고 있는지 리포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이 포함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소고기와 쌀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연례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펴낸 무역 장벽 2025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소고기와 쌀이 민감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했고 원령과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나 쌀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우리 정치 상황도 있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원하는지 얘기를 안 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협상이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좀 더 압력을 가하기 쉬운 우리나라한테서 뭔가를 빨리 좀 협상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내려줄 건 별로 없고 이제 세금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바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부가가치세 제도를 미국 쪽으로 하고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정은 미국 쪽 정부 관계자들도 이해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리포트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비관세 장벽 이슈들을 미국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쇠고기를 언급을 하게 되면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검역주권이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광우병 관련 이슈로 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네. 거를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미국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먹기가 훨씬 좀 가격이 저렴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0개월령을 넘어가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상당한 폭발성이 있는 이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권이 그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 통상 이슈를 맡을 관료들뿐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 쇠고기라든가 쌀 문제에 관해서는 네. 미국에 도저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일단 정리를 해. 그러면 우리가 후임자들한테 인계하고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될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걱정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른바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중국, EU 이런 데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걱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급도 미국한테 그리 많이 밀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 고통을 줄 만한 나름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조업 이슈를 익히 아실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럽의 자본이 미국에 많이 흘러들어가서 미국 정부가 쓸 돈을 대준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자본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에요. 다시 유럽 쪽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체급 차이도 좀 나고 우리가 미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 보니 이제 압박에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처지, 좀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차기 정부가 어떤 것은 내주고 어떤 것은 지킬지를 정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내의 어떤 이익 집단들은 달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야말로 결국은 정치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바로 이거겠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